2023년 건강보험공단 청년 인턴 채용 공고 리뷰 및 자기소개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용 코치입니다. 자, 하나씩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순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 리뷰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관련된 항목 분석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바코치 오픈 채팅방과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취업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가 나왔네요. 제 유튜브에 보면 얼마 전에 심평원과 건보 정규직 채용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끝나자마자 이렇게 또 친절하게 건보께서 많은 인턴들을 채용해 주셔서 참 다양스럽습니다. 자, 볼게요. 인원은 체험형 인턴이고 계약 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없다는 거 요즘에 다 이렇게 되고 있죠. 총 675명, 일반 공채 경쟁 610명, 장애 제한 경쟁 65명. 진짜 많이 뽑아주죠. 사택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이 뽑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요즘에 취업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뭐 현 정부가 인원을 적게 뽑는다, 줄인다, 공무원 줄인다 이렇게 해서 또 싱숭생숭했었는데 또 많이 뽑아주시니까 저희는 감사하게 가야 되겠죠. 자, 전체 인원을 살펴볼게요. 서울 역시 110명 제일 크고 부울경 90명. 물론 한 명 뽑는 데도 있고 네 명 뽑는 데도 있어서 한 명밖에 안 뽑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또 학생들이 한 명밖에 안 뽑으니까 안 지원해, 지원 안 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 명이든 100명이든 일단 여러분들이 뜻이 있으면 지원하는 거니까 인원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냥 써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인원 대구광역시 24명, 1명, 2명 채용도 최선을 다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의성, 울진, 영덕 이런데 자, 칠곡, 그 포항은 또 이제 8명이나 뽑아주고 계시고요. 경주시는 4명, 경산도 3명 이렇게 뽑습니다. 지역적 편차가 크긴 하지만 또 그만큼 이 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들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경쟁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광고광역시, 광주광역시 13명, 나머지도 마찬가지. 여기는 뭐 다 짰나 봐요. 그렇죠? 인원을 통일시켰습니다. 다 3명으로. 그래서 두세 명 지역도 최선의 노력을 물론 여러분들이 기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 세종, 충청본부, 대전광역시 13명 가장 많고요. 자, 금산군 1명, 또 서천군 1명, 청양군 1명, 충청권이 또 1명이군요. 한두 명 지역, 자, 역시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별 채용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인천은 뭐 지금 뭐 인천은 인구 한 300만 되나요? 인천은 또 워낙 또 크잖아요. 인천 경기 지역 따지면 경기도가 뭐 천 몇백만에다가 인천까지 몇백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 157명, 인천광역시에 34명 있습니다. 그 규모가 뭐 10 몇 명씩도 있고 다양한 인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갖고 그냥 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장애 제한 경쟁도 있어요. 그래서 본부 원주 쪽이 1명이에요. 서울 강원이 15명, 부산, 울산, 부울경이 10명, 그리고 인천 경기 16명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격증을 보니까 자, 법무사분도 계시고 법무사 분이 계신 게 아니라 법무사 자격증, 일반 행정사, 원가 분석사. 요즘에 이제 뭐 IT 쪽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데이터 아키텍처 준 전문가 ASAPP 많이 취득하고 계시니까 뭐 사무행정 쪽이야 사실 뭐 여기 기업 회계나 이런 회계나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취득하시겠는데 자, 면허증을 보게 되면 진짜 많아요. 뭐 정신건강 간호사 이거 간호 쪽은 뭐 그렇다 쳐요. 물치도 마찬가지야. 뭐 임상 영양사 뭐 작업치료자가 이 물치랑 비슷한 이제 학과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인데 되게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보면서 많은 영역들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전형 일정을 보면 4월 11일, 4월 25일 영상이 업로드 되는 게 좀 늦긴 했지만 아직 4월 25일 기준으로 봐서는 충분한 시간이죠. 사실 체험형 인턴이라서 영상을 찍을까 말까 제가 한 2주 이상 안 찍었는데 할까 말까 했는데 제 블로그에 어떤 블로그에 구독자분께서 구독자 아니고 블로그에 있는 친구께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심평원인가? 어디에 댓글 달아서 여기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25일까지인데 충분하고요. 자, 건보는 항상 BI 면접, 이 정성평가, 서류 심사에서는 정량 정성이 항상 들어가고 이 면접에서 BI하고 SI 면접인데
인터넷에서도 이 경험 행동 면접 BI 면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심사 방법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량 정성은 다 아시겠지만 자, 정량 평가는 보다 이거는 그냥 스펙으로 뽑겠다 이런 뜻이고, 정성 평가는 우리가 쓰고 있는 자기소개서 내용 잘 써라. 선발 인원 2.5 배수 5월 12일 날 웃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경험 행동 면접이라는 게 경험,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BEI, Behavior Event Interview에서 경험 행동 면접이고, 대부분 이제 공공기관에서 말하는 역량 면접, 심층 면접, 구조화 면접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슷한 건데, 자, 이 건보는 항상 BI 면접을 계속 해오고 있다. 아마 이제 인턴이기 때문에 그 지원 동기 포부, 기본적으로 서류 기반, 그다음에 건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이런 걸 물어볼 텐데, 자, 인터넷은 사실 부서가 많이 있으니까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면접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시험은 5월 22일이고요. 본부 원주 및 역석계 본부에서 지역 본부에서 실시됩니다. 그다음에 최종 합격자는 6월 달이니까 올 여름에 여름이 되기 전에 합격을 하셔갖고 몇 개월 동안 잘 근무하시고 공공기관의 꿈을 입성의 꿈을 또 이루어주기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서의 항목이에요. 근데 사실 자기소개서 항목이 뭐 정규직이나 아니면 뭐 체험형 인턴이나 난이도가 엄청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보면 약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그 강사를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뭐 자기소개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저에게는 어려운 일은 아닌데 또 안 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제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자기소개서 그냥 이 서비스 차원에서, 물론 저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한번 살짝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3년 건보 자기소개서 또 오타 났네요. 자, 또 이해해 주시고 자기소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항목. 자, 자기소개서 항목. 자, 1번에서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자, 1번 소속된 조직에서 만족시켰던 경우. 고객 만족이라는 게 보통 의사소통 능력 항목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 2번째.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이 타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도덕성 나오면 거의 다 이제 직업윤리를 볶고 있는 거고. 자,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 본 경험이 있느냐. 개선 나오면 또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보고 있죠. 4번도 어떤 수행 과정에서, 과제에서 대안을 두고 고민했던 경험을 물어와요. 이것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 항목이 이제 2개 정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목을 쓰는 방법은 이제 1000바이트라서 500자 정도니까 사실 금방 쓰죠. 뭐 2000자 쓰는데, 뭐 그냥 1시간도 안 걸리죠. 뭐 그냥 500자? 500자 글을 쓰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실제로는 뭐 제가 여러분들 서류 첨삭을 한다면 2000자 쓰는 데는 뭐 3-40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걸 뭐 1박 2일 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지 마라. 서류를 너무 우리가 막 논문처럼, 보고서처럼, 물론 보고서처럼 쓰는데 그렇게 길게 쓸 필요도 없고요. 500자 금방 씁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알려드린 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정답은 없어요. 뭐 많은 강사들, 여러분들이 책이나 온라인 영상이나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 정답은 없고, 자, 일단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나와 있는지가 핵심이다. 자, 1번. 본인이 소속된 조직, 전제 조건을 봐야 됩니다. 학교나 동아리 등이니까 아무 데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뒷 문장이 중요하죠.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맡은 역할 이상으로 노력을 했던 경험이니까, 이 조직이라는 게 타인이 누구냐면 고객입니다. 고객. 고객이 관객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매장이라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악 동아리다. 그럼 음악 동아리에서 올 수 있는 이 고객이 뭐냐면 학교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외부 고객, 외부에서 올 수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연극을 했다. 연극을 우리가 외부에서 해요. 그러면 학교 친구들도 있고 외부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고객 만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한 이유와 행동 결과를 쓰라고 했으니까 늘상 얘기하는 스타 기법이 들어가면 되겠죠. 작성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족시켜 했던 경험을 찾아보시고, 고객이라는 게 또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닙니다. 고객 이해해야 돼요. 공공기관 따지면 건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궁금해하는 모든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서 이제 임용이 된다면 청년 인턴의 여러 부서가 배치가 될 거잖아요. 그럼 다 민원 전화예요, 민원. 그 민원에 관련해서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말도 안 통하는 일도 있겠죠. 그때 타인이라고 하는 국민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고객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묻는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스타 기법인데, 타인, 고객에 대한 정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시고 고객을 만족시켰던 경험을 먼저 작성하십시오.
두 갈씩 결론 형태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시점, 상황 작성해라. 이건 무슨 뜻이냐? 시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인가? 미션,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동아리, 연극 동아리 활동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 공연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을 시켜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당시 당시 뭐 전에 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상황이라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연극이 열리지 않았고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연극이기 때문에 만족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인지 모르니까 제가 상상 속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런 미션들을 써주시고 자, 그다음에 행동 노력 뭐냐? 요게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맡은 역할 이상으로 한 거니까 보편적으로라고 하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뭐 그냥 행사예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외부에서 온다든지 친한 친구가 온다든지 아니면 진짜 이거가 동아리에 사활이 걸렸다든지 그래서 잘하고 싶은 욕심이라든지 뭐 소속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 이유를 쓰는 거지. 이런 이유를 역할 이상의 노력의 이유, 노력을 한 이유를 써주시고 그러면 노력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노력의 내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근거. 그러면 뭐 1시간씩 연습을 했다. 근데 나 끝나고 나서 내가 30분을 더 했다. 내가 홍보를 했다면 홍보를 그냥 우리 게시판이나 댓글 마케팅이나 그냥 내가 쓰는 블로그에 썼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뭘 더 했다든지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고객 만족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그 더 많이 한 노력이 행동으로 반드시 들어가 줘야지 평가자들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런 것까지 하셨네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정량화라는 것은 그래서 1시간을 더 했다, 무얼 더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내용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노력의 결과, 자, 노력의 결과가 있겠죠. 이렇게까지 했더니 자, 어떤 성과 10명의 고객을 기대했지만 20명이 더 왔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고 또 감정이 나와야 되겠죠. 열심히 했더니 감정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든지 뿌듯함이라든지 책임감을 더 배가시켰다든지 소속감 이런 것들이 책임감 또 있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항목 이런 방법으로 써주시고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항목은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이 타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나오면 뭐다? 이건 직업윤리다. 자, 직업윤리는 근로윤리와 준법성, 공동체 윤리가 있고 특히 공동체 윤리의 세부 영역을 보면 거기에 준법성 이런 게 있죠. 책임의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도덕성, 준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상황과 행동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소재를 선정할 때 정직했던 경험이 있는가? 윤리성을 내가 강조해서 경험이 있는가? 고운 원칙을 고수한 경험이 있는가? 책임 안수들의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STAR 스타 기법이나 PREP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특히 제 영상을 보면 프렛 기법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주장할 때 쓰라고 했었는데 여기가 뭐라고 했냐면 가졌다고 생각했던 경험이니까 프렛 기법으로 글을 써도 전혀 문장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장 결론을 써주시고요. 제가 타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킨 경험은 언제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상황. 당시 무엇을 할 때였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닥쳤고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습니다. 써주면 되겠고 행동 노력. 어떻게? 자, 일반적으로 이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은 근데 질문이 타인보다 높은 수준이니까 우리 팀원들은 종전대로 기존대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라고 했지만 나는 한치의 그런 그 편법이라든지 한치의 정직성에도 나는 벗어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나는 하고자 했다. 그래서 팀원들을 설득했다든지 아니면 나는 별도로 무엇을 했다든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어떤 판단을 했다라면 판단, 제안했다면 제안 등의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결과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의 양심, 도덕성, 평상시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신념적으로 지켜냈다. 그래서 인생의 나침반인 기준점, 공정성이라는 것을 지켜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뿌듯했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일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써줘야지만이 이번 자기소개서의 도덕성 평가 부분, 원칙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 본 경험이 있는가? 자, 여러분 그러면 개선이 나왔어요. 그럼 뭘 해라? 공식이다. 개선이 나오면 문제 해결 능력을 묻고 있다.
문제 해결력은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사고력은 창의성이 중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의 문제 처리 능력은 거기에 문제에 대한 인식, 대안 제시, 개선, 성과, 결과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건데 3번은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 본 경험에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이니까 여기는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도 사고력, 창의성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소재를 선정할 때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등의 경험이 있으면 좋겠죠. 핵심은 뭐다? 자,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이니까 여긴 참신성이고 평가의 객관성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으면 되겠죠. 아마 그러면 평적 항목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개선에 대한 결과물이 참신성 여부, 뭐 기존과 종종과 얼마의 개선이 됐는가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여기 평가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평가자들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어떻게 내 점수를 줄 건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써야 되겠죠. 자, 경험 항목이니까 그냥 스타 기법으로 써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작성 순서, 정답, 결론. 더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을 결론 형태로 써주시고요. 어떻게?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은 언제입니다. 혹은 어떤 무엇을 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해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결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론 형태의 글을 쓸 수 있겠죠. 상황 과제는 시점, 시점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설명할 때 뭐 우리가 OW, 1H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비슷한 건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인가 이렇게 써주시면 이 시점이 상황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 본 경험이라면 이제 어떤 여러분이 소속이라든지 어떤 과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왜 그럼 주도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지 왜 내가 주인도 사장도 아닌데 했느냐 주인의식 같은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식도 들어갈 수 있겠고 더 좋은 의식이라면 여기는 이제 거기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도 들어가는 거고 여러 가지가 짬뽕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조직의 능력도 약간 포함됐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애사심, 메슬로의 인간의 욕구 단계 이론, 소속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집어넣어도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이기 때문에 여기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참신성, 차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기존의 종종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결과와 기대했던 이상의 결과. 원래는 요 정도의 예상을 했는데 내가 더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자, 글의 마지막을 매점을 쓸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별화 인재입니다라는 부분들을 전달해 주면 돼요. 그냥 우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뭔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시킨 걸 하면 수동적인 것 뭔가 개선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뭐 공공기관에 안 맞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공공기관의 사람들은 그럼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의 목적은 공공의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이고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내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대상이 뭐냐? 자, 일반적인 기업들은 대상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경쟁업체라면 공공기관의 아이디어의 대상은 누구냐면 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걸 이원화 시켜가지고 이건 공공기관에 맞는 사람이야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4번 항목. 어떤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대안을 두고 고민했던 경험인데 대안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했던 점. 이것도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찾아도 별로 없어요. 10가지 지급 기초 능력의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찾기엔 애매하다. 그래서 4번 항목은 문제 해결 능력의 문제 처리 능력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땡땡 과제 수행 시에 대한 대안 제시 능력을 결론 형태로 쓰면 되겠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결론 형태의 글을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떤 과제 수행 시 A 여러 가지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요. 당시 무엇을 할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됐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을 해야 됐습니다.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떤 물건을 산다면 가격인지, 날씨인지, 인원인지, 비용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죠. 가격이라면 이 어떤 과제 수행에서 가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저는 이제 신소재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신소재 공학을 전공하면서
이 노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서 시편들을 잘라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인장 테스트 같은 걸 하려고 실제로 뭐 실험을 많이 했어요. 학교의 실험실도 이용했지만 저기 이제 과천에 있는 모의 그 시험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포도 사야 됐고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도 몇십만 원 돈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의 고려 대상이겠죠. 날씨다. 날씨인데 만약 여러분이 외부 행사를 해야 되는 일을 가정해 볼게요. 외부 공연을 해야 된다. 근데 외부야. 근데 만약에 날씨가 날짜는 정해져서 지금 티켓이 나왔는데 날씨를 보니까 비 온대요. 나는 눈이 온대요. 또는 비바람이 친대요. 그러면 플랜 B가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라고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재 날씨가 포함되겠고 인원도 마찬가지죠. 인원도 마찬가지로 이 날씨의 영향을 받아 또는 이제 어떤 행사나 어버이날이라든지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애들이 안 올 것 같아.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고 반대로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가격 비용도 다 마찬가지죠. 일단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주제에 따라서 내용을 써 주시면 되고 자 행동 노력 부분에선 플랜 A, B, C "너 대안이 있어?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잖아요. 자 뭐 여러분들 대학 갈 때 "너 여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재수할 거야?" 그럼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이런 것처럼 이 플랜 A, B, C의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예상 문제가 어떤 거가 있으니까 A가 안 되면 우리 B로 가자. B의 대안은 뭐야? 실행 결과 이런 플랜들을 써 놓는 거죠. 자 결과는 실행에 대한 결과 1 안으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겠고 2 안으로 대체해서 마무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을 실행해야 됐다라면 해당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 자 플랜 B의 플랜 C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1 안으로 끝났다라면 원안으로 잘 끝났지만 언제든지 이런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A, B, C 안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기소개서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칭 문의와 고민 상담을 해 주시면 돼요. 제가 무료 상담 엄청 많이 하기도 하고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차별화가 필요한다면 당연히 이제 문의 부분에서 유료로 가야 되겠지만 보편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채팅장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여기 들어가시면 자 바코치 오픈 채팅방 있죠? 왼쪽에 있는 거 그다음에 건보 자소서를 별도로 제가 만들어서 이 건보 카카오톡 방은 제가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보의 체험 관련된 체험형 인턴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 기관들 이제 5월 달은 이제 면접의 달인데 이제 이미 5월 달에 건보 심평원 면접이 잡힌 분들이 이제 합격하면 5월 달에 면접을 보시겠고 또 청년 인턴 지원한 분들은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구직 활동은 고통의 터널의 구간들을 견뎌내는 건데요. 늘 이제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여러분의 고통의 구간에 현재 집중하게 되면 힘들게 느끼지만 그 고통의 구간을 뛰어넘어서 저 멀리에서 지금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뛰어넘은 거라고 뇌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슬기롭게 현명하게 잘 버티시고 모두 원하는 취업의 성공의 그날까지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